네, 안녕하세요. 철관입니다. 오늘은 IO라고 해서 인트라 올시어스라고 하는 골강내 주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골강내 주사라고 하면 골강 안에는 많은 혈액이 흐르고 있죠. 보통 CPR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대퇴부의 골절 시 출혈량을 따질 때 거의 1리터를 보는 이유가 그만큼 많은 혈액이 흐르고 있어 그래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골강내 주사액이 들어갈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보통 심정지 환자에게 리도케인을 믹스해서 컨트롤하지는 않고요. 매뉴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과 이런 드릴이라는 장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국내에 런칭이 되었지만 많이 쓰는 추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골강내 주사를 사용하는 환자는 대부분 응급약물이 ET 튜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이라면 IV가 안 될 시에는 센트럴을 확보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싼 장비를 이용해서 IO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소아, 성인에서 무릎 아래쪽에 경골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 쪽에 상완골 부위인데 위치는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통 심정지 환자에 사용하고 소아에게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소아 심장지의 경우는 IV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번 페일하게 되면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IO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병원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119 대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침습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터라 ARDS를 만나게 되는 환자에게도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심정지 상황에서 약물 투여가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간단한 스킬을 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약물 사용이 금기가 된 건지는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겠죠. 물론 여기에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급성기 약물 투여는 ET 튜브도 가능하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해결점이 되겠지만 이 방법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사실이에요. 부위를 찾으실 때 보통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TKR 환자의 경우는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보통 무릎을 기준으로 세로로 스카가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한골로 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해 줘야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멸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응급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소공포라든가 이런 아이오다인, 소독 없이 알콜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하고 삽입을 하고 있죠. 경골의 프락시말 부위에서 손가락 하나를 비껴간 자리에 위치를 잡고 니들로 뼈가 닿을 때까지 삽입해서 니들의 첫 마크가 보여야 돼요. 니들의 마크 간격은 0mm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이 닿는 부위부터 맥시멈이 이 이상은 통과를 해야 성공하기 때문에 꼭 0.5mm가 남는지 안 남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보통 오베지한 환자의 경우 마크가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롱 니들로 바꾸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성공할 수 있겠죠. 드릴로 간단하게 펑처가 되고 일단 펑처가 되면 준비한 10cc 셀라인으로 리거지를 해서 블러드가 아스피레이션이 된다면 성공이에요. 수액을 연결해서 필요한 수액을 환자에게 공급하면서 응급약물이 투여가 되고 환자에게 다른 경로가 확보가 되면 오래 유지할 이유가 없는 응급처치 방법이 바로 이 아이오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CPR 중에 아이오 준비해 주세요 하면 준비만 해주면 되고요. 보통 포탑을 드레싱 킷에 아이오다인과 알콜로 프랩할 수 있게만 해주시고 10cc 셀라인 주사기와 연결할 수액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